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최근에 진행됐죠. 근데 해당 토론에 대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원희룡 후보 너무 잘했고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토론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는 개그 콘서트 보는 줄 알았어요. 개그 콘서트. 예. 이게 이제 토론인지 네. 아니면은 이게 뭐 토론인지 뭐 이런 코미디인지 뭐 토론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게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현직 개항 국회의원인 줄 알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개항을 도전하는 뭐 이런 후보인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 현직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재명 개항을 국회의원은 2년 동안 한 일이 없었고 네. 오히려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더 이 개항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론회를 이렇게 보는 그 조회수를 다 합쳐보니까 100만이 넘었어요. 예. 넘더라고요. 이거는 100만이라는 거는 그 개항을 그 25만 명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봤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건 뭐야? 개항 국회의원은 누구야 도대체? 현직 누구냐? 현직 누구야? 나와라.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참 그 원희룡 후보의 전략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1시간 10분 정도의 토론회인데 원희룡 후보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너 2년 동안 한 일이 뭐야? 이것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답하던가요, 이재명 대표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상의하고 있고 심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나올 수 있는 이 한글로 된 아직은 못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양하게 써가면서 앞으로 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못 보여줬는데 남은 4년, 앞으로도 4년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보여줄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요. 이 토론회 직전의 여론조사가 지금 근소한 차이까지 왔는데 예, 그렇죠. 굉장히 붙어 있어요, 여론이. 예. 예. 근데 이게 토론회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아쉽습니다. 이제는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기간이 이제 곧 끝나요. 그러니까 예. 오늘까지 이제 조사된 것까지는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 이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 이제 선거를 해야 될 건데요. 아마 투표 때 저는 가장 기대를 해봐도 좋을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역대 그 개항 선거에 개항을 선거에 있어서 가장 특히나 원희룡이라면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아니 이거 보세요. 아파트 이름 뭐냐? 재개발 아파트 이름. 여러분 재개발 아파트가요. 물론 개항을이라는 지역에 아파트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재개발 아파트는 많지가 않아요. 딱딱 찝어져 있습니다. 근데 약 2년 동안 개항을 현직 국회의원이 못 외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 이재명 어떻게 아파트 이름을 하나도 모르냐? 여기서 하나도 모르냐가요. 아파트 이름 하나 모르냐가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 한동 이름을 모르냐가 아니라 아파트 이름, 수많은 아파트 이름들 중에 어떻게 단 하나도 모를 수가 있냐라는 반응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지금 개항에서 나오고 있어요. 개항 오프라인에서도 나오고 있고 개항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있죠? 거기서도 성토를 하고 있답니다. 누가 개항을 현직 국회의원이냐? 원희룡이냐? 원희룡은 다 알고 있더만 이재명은 왜 모르냐? 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요. 아파트 이름 기억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안면 인식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네. 함께 그 7박 9일에 해외 출장까지 간 김문기 처장을 향해서 난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안면 인식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거의 뭐 10년, 20년 가까이를 일해온 사람도 모른다는 건데 하물며 고작 2년 동안 이 지역구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요, 모 지역에 참 이 지역을 잘 가까운 모 국민의힘 후보를 한번 찾아뵀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저 아파트는 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고 그리고 그 동네에는 어떤 성향의 유권자들이 살고 뭐 몇 세가 많고 그분의 뭐 동대표는 누구고 줄줄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거운동을 했고 제대로 그 지역을 가까운 사람이라면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몇 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도 다 꿰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2년이라는 시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개항의 국회의원이라면서 재개발 아파트 이름을 대지 못했죠. 예. 그러면 왜 못했을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은요, 개항을 국회의원이지만 정작 본인은 중앙활동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항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이런 민생을 위한 고민을 할 시간에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원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2년 동안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사실상은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요, 아파트 이름, 저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정말 얼굴 알고 있는 그 주민들 몇 명이나 될까? 이것까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이 이제 더 남은 건 없죠. 네. 토론이 없는데 토론 한 번 한 거잖아요. 네. 한 번 한 걸로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진짜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을 봤는데, 야, 이게 참 이게 게임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면 원희룡 후보는요, 야, 어떻게 토론장을 뒤집어 놨다. 원희룡 대단하다. 실제로 개항 민심이 들썩이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카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재명 성토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좀 성토가 심하다, 비판이 심하다는 거는 반대로 그 상대편 후보한테 뭐 잘했다는 말이 없으면은 거기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한테는 칭찬 일색, 호평 일색이라는 거예요. 원희룡이 너무나 많은 걸 꿰고 있구나. 아니, 개항에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 많은 걸 이렇게 단기간에 머릿속에 주입을 하고 줄줄줄 외울 수가 있느냐.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호평이 일색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예. 저런 이제 부동산 카페나 맘카페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그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이런 운영자, 카페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특히 이 개항을의 경우에도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런 이제 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내 지역의 후보, 이재명 의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이 토론에 꼭 보는 거죠. 100만 명이 봤으니 인천 개항을 주민들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상 내용을 보니까 뭐야, 우리 아파트도 모르면서 그동안 개항을 이름만 팔고 다녔던 거야?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이 투표라는 건요, 긍정적 투표가 있고 부정적 투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이 좋아서 투표하러 갈게요 라는 게 이제 긍정적 투표고, 나는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투표, 어떻게 심판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부정적 투표인데, 이 부정적 투표의 성향이 더 투표장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부동산 카페나 이런 뭐 맘카페, 카페에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런 여론이 들끓는다는 건요, 결국 이런 부정적 투표, 부정적 여론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이번에 나 이재명 싫어서 투표하러 가겠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투표장까지 가게 하는 그 그렇죠.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개항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TV 토론에 나온 후보들 양상을 보면요, 개항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신환 후보, 그리고 고민정 후보, 광진갑인가요? 광진을인가요? 어쨌든 광진인데,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후보의 토론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아니, 오신환 후보 너무 잘하더라고요. 반면에 고민정 후보는 좀 약간 기대를 했거든요. 어쨌든 현직이잖아요. 근데 왜 오신환 후보보다 더 모르는 것 같지?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지? 어버버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많은 지역구,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번에 수도권에 나온 토론회, 후보들 간의 토론회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알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된 모습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비단 저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고요. 여야, 그러니까 정치 성향 여야를 떠나서 TV 토론을 본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준비 많이 해왔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준비 안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애초부터 구호부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뭘 하겠습니다. 이 뭘 하겠습니다에 뭐가 들어가요? 항상 윤석열 탄핵시키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뭐 승리해서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 비판,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좋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민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대통령 탄핵이냐? 그러면 오히려 이게 무중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짠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에 대해서 뭐 신경을 덜 쓰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렇죠. 이번 총선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충수일 수 있겠죠. 극성 지지자들, 개딸, 이런 개딸 극성 조국 지지자들의 이런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계속 내보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탄핵, 끌어내린다, 퇴진 이런 구호만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소수의 극성 지지자들한테는 먹힐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절대로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안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면은 이건 총선 때 그냥 결과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도봉갑에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와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토론도 참 지금 뭐 시청자분 이구양님이 김재석의 압승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김재석 후보는 말 엄청 잘합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말을 둘 다 잘하는 후보가 토론 못하겠습니까? 반면에 예. 안기령 후보 그때 논란이 일었던 게 뭐였죠? 동네 이름도 몰라가지고 예. 논란이 일었잖아요. 아니 어디 이거를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나운서를 하다가 갑자기 뭐 청와대 대변인 됐고 예. 국회의원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예. 안기령이라는 분도 YTN 뭐 기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김어준 눈에 들어가지고서 김어준이 방송에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변인 맞더니 공천을 받았어요. 과연 그 중간에 있어서 과연 이런 국민의 대표로 이런 아나운서나 기자나 이런 언론인에서 국민의 대표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정말로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이재명과 같은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픽업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공천받고 양지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사고가 아까처럼 아파트 이름도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이름도 모르거나 본인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이제 선거법으로 한번 제재를 먹고 지금 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마이크 들고서 선거운동하다가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다른 국민의힘 후보 한번 여쭤보니까 상당히 선거법에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미 선거를 다 여러 번 치러봤고 이 정치판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 다 아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고 오히려 그냥 여태까지 했던 구호들만 윤석열 탄핵만 외치다가 얼떨결에 공천받아가지고 선거운동에 뛰니까 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도 없고 선거법은 계속해서 위반하고 그러다가 동네 이름도 모르는 이런 사고까지 난 겁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